음악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음악을 조금 더 깊게 공감해보는 시간, 음악 인사이드. 안녕하세요, 문자영입니다. 지난 음악 인사이드 3회에서요, 재즈 기타리스트 피트정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아주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재즈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게스트를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바로 재즈 피아니스트 임보라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재즈 피아니스트 임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지만 네. 본인 입으로 자기소개하는 게 조금 어려워요. 네. 어색하고. 네.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바꿔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임보라, 재즈 피아니스트. 네. 2013년 1집 앨범 Worldless Picture Book으로 데뷔한 미모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네. 저희가 오디오라서요.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에서 피아니스트 임보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끄럽네요. 네. 아닙니다. 부끄럽긴요. 2장의 정규 앨범, 2장의 비정규 앨범을 발표한 서정성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로 정평이 나 있는 피아니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임보라 씨는요, 서정적인 면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왈츠가 없다는 이유로 Waltz for Me 라는 자신을 위한 왈츠를 뚝딱 만들어내는 조금은 엉뚱한 매력의 소유자기도 합니다. 네.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이것들이 다 맞나요? 맞는 것도 있고요. 좀 네. 과장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이 좋은 쪽으로 과장이 됐나요? 조금 약간 제가 엉뚱한 면이 있긴 한데요. 저만을 위해서 뭐 작곡을 했다는 그런 거는 조금 네. 그럼 제가 정정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저는 네. 임보라님이 아니고 모두죠. 자신이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 네, 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왈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Waltz for Me. 이게 방금 이야기를 했네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곡인데 네. 근데 그래도 me라는 단어를 붙여서 네. 나를 위한 왈츠다라고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기가 이게 뭐 쉽진 않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 피아노 앞에 앉아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많이 받는 감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좌절도 물론 많이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위로를 많이 스스로 받기도 해요. 그건 이제 피아노 연주를 하면서 받는 어떤 그런 그 흔하지 않은 순간이 있는데 그런 순간에 작곡했던 곡이고요. 네. 그 1집 수록곡인데 발매되기 전에 그 피아노 앞에서 연주를 하다가 나온 곡이고 그땐 아무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었던 때였고 밤에 혼자 연습실에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우연히 나오게 된 저한테는 피아노로부터 받은 선물 같은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연습을 하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즈 연주자 대부분 아마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작곡을 해야지 아니면 또는 어떤 재즈 연주자뿐만 아니라 많은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 작곡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작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연습을 하다가 우연히 만나게 되는 그런 방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물론 작곡을 해야지 해서 이제 쓰는 곡들도 있는데 이 Waltz for Me라는 곡은 좀 그런 방식으로 쓰여진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왈츠를 원래 좀 좋아하시나 봐요. 왈츠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으셨을 테니까요. 왈츠라는 곡이 춤곡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 왈츠 3박자 안에서 주는 그런 서정성이 주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저한테는 그
시기에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런가 봅니다. 네. 그래서 그 서정성이 돋보이는 피아니스트라고 네. 소개가 되는 건 같은데요. 네. 연주를 들어보면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서정성. 네, 실제로 시나 문학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즐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서정성이 본인이 읽으시는 이제 시나 문학을 통해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게 밑거름이 되죠?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토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를 많이 읽었었을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또 시보다는 어떤 그런 다른 글들을 읽는 편인데. 시 말고 요즘엔 뭐 읽으세요, 그러면? 요즘에는 뭐 소설도 읽고요. 소설이요? 네. 뭐 유시민 작가님 책 같은 것도 읽고요. 다양한 장르를 읽으시는군요. 네, 아니면 신영철 작가님, 평론가님 책도 읽는 편이고 수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최근에 읽었던 시 중에 가장 끌렸던 글귀가 혹시 있을까요? 최근에 읽었던 시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집을 제가 산 게 한 권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 그 비트 세대 문학의 대표 주자인 앨런 긴즈버그라는 분의 시집이 있어요. 하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샀는데 또 재밌는 인연이 뭐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싱어송라이터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샀는데 그 번역에 그분 성함이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네. 번역을 그분이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하고 제가 콘서트를 7월에 또 같이 했었거든요. 그분이 바로 김목인 님인데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가가지고 그 목인님한테 또 사인도 받고. 참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인연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제 그 책이 끌렸던 이유가 있었네요. 그쵸. 네. 그 책을 끌리게 된 이유는 그 Kill Your Darling이라는 그 영화가 있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그 음악도 굉장히 원래는 그 음악 그 OST를 담당한 그 니코멀리라는 작곡가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이 영화에서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내가는가를 보려고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문학들에 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래서 그 책을 샀더니 또 제가 좋아하는 분이 번역을 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럼 혹시 지금 딱 생각이 나는 좋은 글귀나 시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기억을 잘 이렇게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윌트 휘트먼이라는 그 미국의 시인이 있는데, 그 분이 그 앨런 긴즈버그 책의 서문에 써준 건 아니지만 그걸 인용해서 앨런 긴즈버그가 그거를 이제 삽입을 했겠죠. 근데 그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내용이 뭐냐면 떼어내라 문에 걸린 자물쇠를 떼어내라 문 자체를 아예 문틀로부터라는 시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한 구절인데 그게 굉장히 이게 문을 다 없애라는 얘기인가요? 뭔가 나를 갇히게 하는 것들을 조금 없애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봐요. 아닌가. 문이 그쵸. 자물쇠를 떼어내고 아예 문 자체를 떼어내라. 사실 우리가 그 색깔만 바꾸기에 급급하죠. 자물쇠 색깔을 어떻게 좀 바꿔볼까. 그러네요. 그런 측면도 있네요. 네, 제가 이 글귀를 듣고 나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재즈 피아니스트 임보라님인데요. 너무 초반부터 시 얘기만 해가지고 음악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아노 언제부터 치셨어요? 피아노는 어렸을 때부터 치기 시작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피아노를 치셨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럼 몇 살 어렸을 때라면? 어렸을 때 한
5, 6살 때부터 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치다가 네. 뭔가 레슨을 받기 시작한 거는 학교 들어가면서 레슨을 받았던 것 같고요. 네. 어머니한테 아니고 다른 분한테 배웠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쭉 쳐서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었고요. 중간에 뭔가 쉰 적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근데 보통 이렇게 클래식 피아노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음악인들은 그렇게 더 어렸을 때부터도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피아노를 처음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긴 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전문적인 레슨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네. 취미 정도로 레슨을 받고 하다가 이제 그 마음이 점점 커져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곡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굳어져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제 어렸을 때 해보던 거가 있으니까 지금 커서도 그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피아노라는 악기를. 네. 네.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지 않았는데 성인이 되었다. 그런데 피아노가 참 좋아졌어. 네. 이걸로 한번 전문적으로 배워서 연주자까지 되어볼까?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아니면 혹은 고등학생이나 네. 20대 넘어와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그렇게 늦게 시작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실력이나 어떤 재능의 유무보다는 자기가 이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피아노라는 매개체로 할 때 그것이 효과적인지, 그게 피아노여야만 하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악기라는 게 일찍 시작할수록 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요. 언어 습득 능력도 어렸을 때 많이 빨리 배우잖아요. 네. 근데 악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언어는 습득한 후에 내가 더 말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언어를 말하는데, 그렇죠. 악기는 근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악기라는 거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다른 악기들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력을 유지하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게 목표가 있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연습에 따라서 또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고 또 달라지는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게 꼭 피아노여야만 하는지. 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피아노를 통해서 해야만 하는지. 그렇죠. 네. 혹시 피아노가 아니라 예를 들어 미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요리로도 많이 하고요. 그렇죠. 네. 운동으로도 하고. 네. 그 매개체가 피아노여야만 하는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확실히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 연주력이 떨어질 것 같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악기라는 것이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까지도 많은 분들이 혹시 피아노를 늦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귀담아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럼 임보라님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하신 거예요? 피아노를? 음악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요.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음악 예고를 진학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조금 반대를 하셔가지고 그때는 음악은 많이 들었는데 피아노를 연주하지는 못했고요. 네. 대학에 들어가서 또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런 시간을 지내다가 다시 음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전공하셨어요? 원래는 호텔 경영을 전공했어요. 안 어울리는데
아니, 그건 무슨 연유로 호텔 경영을 하시려고. 그때는 이제 호텔 경영을 해야겠다. 이제 저의 고등학교의 상태에서는 네. 그때 정신 상태는 어떤 꿈이나 어떤 목표가 있다기보다 그냥 나도 음악을 이제 못하니까 공부를 해서 어떻게 대학을 네. 가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냥 점수에 맞춰서 네. 그렇게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그때 네. 그래서 네. 그 3년 그리고 대학 진학해서 그 이후에 네.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네. 지금의 임보라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더 이제 네. 피아노가 그리워지는 시간이었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복수 전공을 선택을 하셨네요. 네. 그렇죠. 포스트 모던 음악. 네. 포스트 모던 음악과를 그때는 이제 학교를 네. 이제 자퇴를 하고 음악을 해야 되겠다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1년마다 주는 다이어리가 있었어요. 네. 그 다이어리를 이제 심심해서 버스 안에서 이렇게 읽다가 저희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모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캠퍼스 개념이 아닌데 그 수원에 있는 모든 전공들을 복수 전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보고 그렇다면은 학교를 이거다. 졸업하고 네. 여기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이어리를 들고 그 포스트 모던 음악과 학과장님 방에 무작정 찾아가서 네.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하고 하시려고 했어요? 원래는? 아니요. 학교를 네. 자퇴를 하고 음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기회가 있다니까 어차피 학교를 그때 한 2학년까지는 마친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2년만 어떻게 복수 전공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학교가 청량리에 있고 또 수원 영통에 있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학교에 만약에 시간표가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오전에서 이렇게 왔다가 저녁에 이제 또 그쪽에 갔다가 막 이렇게 그럼 네. 경희대 호텔 경영 아주 좋은 학교를 경희대 맞죠? 네. 네, 맞아요. 제가 그 근처 학교를 나와가지고 경희대 거기랑 포스트 모던 학과가 왜냐면 경희대에 있으니까요. 네. 거기가 왜 저도 알고 있냐면 연예인들이 많이 졸업을 했고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졸업 연주할 때 가수 B 씨랑 같이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렇게 다양한 장르에서 이제 아트를 하고 있는 그 분들이 많이 배출된 포스트 모던 음악과에서는 정확하게 무슨 교육을 해주나요? 일단 과목으로는 전공 레슨이 있고요. 앙상블의 종류마다 있고요. 팝이나 뭐 재즈, 뭐 어떤 퓨전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이제 이론으로서 화성학, 리하모나이제이션 테크닉, 관현악법 뭐 이런 수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피아노를 조금 더 많이 깊게 공부를 하고 싶었고 재즈라는 음악에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보다도 또 삼성동에 그때는 자스라는 재즈 음악 전문 교육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쪽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많이 배웠고 그랬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음악과가 아니라 포스트 모던 음악이라서 피아노를 배우신 게 있으니까 그걸 접목해서 또 다른 음악 장르를 하기가 수월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장르가 포스트 모던 음악이 약간 이름이 어려워서 그래도 뭔가 저 나름대로는 이제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는 학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뭐 재즈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학생들도 계시고 뭐 영화 음악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고 팝 음악, 가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계셨죠. 예. 그쵸. 피아노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클래식
음악만 이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포스트 모던 음악학과가 있어서 좀 다행이네요. 네, 그때는 굉장히 다행이었어요. 그때 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다이어를 보고 굉장히 이거 내 거다. 네. 그렇죠. 왜냐면 아예 피아노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솔직히 네. 재즈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학과장님도 굉장히 당황해하시면서 그래 당황해하셔서 이거 안 된다고 말씀을 저한테는 처음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리를 펴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체크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교칙에 이렇게 돼 있는데 FM이시군요. 왠지 왜 그거를 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는 만약에 안 된다면은 학교를 그만두고 그쵸. 자퇴까지 생각을 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복수 전공으로 이런 기회가 없었다. 요 길이 딱 막혀 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지금. 그러면 어떤 꿈을 꿨을까요? 그렇다면은 학교를 아마 그만두었을 것 같아요. 학교를 호텔 경영학을 이제 버리고 뭔가 그 호텔 경영이 경영이 있어서 뭔가 학문이라기보다는 근데 약간 조금 마인드적인 측면이 강한 전공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비스 마인드나 어떤 그렇게 톤이 막 되게 높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끼치진 않지만 제가 막 이렇게 막 톤이 이렇게 높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네, 안 그러세요. 차분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전공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할 수가 없었고요. 네. 음악을 연습을 하고 피아노를 연습을 계속하고 곡을 써야겠다. 다른 학교를 들어가야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럼 뭐 또 다른 꿈이 아니라 아예 이제 하던 걸 접고 나만의 꿈을 찾아서 가시게 된 거네요.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도 나는 피아니스트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하셨었을 텐데 그때 기억나세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꼭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연유로 그랬을까요? 피아노를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치셨고요. 찬송가도 쳐주셨고, 기타도 조금 치셨고, 피아노를 사기 전에 아버지가 야마하 키보드를 사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때는 이제 여자 아이들은 피아노, 남자 아이들은 태권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TV에서 그때는 그 정트리오라는 정명훈 씨, 정경화 씨, 정명화 씨. 네. 그거를 제가 보고 어렸을 때 굉장히 감명을 받았던 순간이 기억이 나고요. 나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떤 계기가 되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릴 때는 보통 뭔가를 보고 와, 멋지다. 다가오는 거를 가슴에 품게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음악에 참 관심이 많으셨네요. 네, 아버지도 음악을 굉장히 듣는 걸 좋아하셨고요. 어머니는 이제 연주하는 거를 좋아하셨고요. 두 분 다 혹시 전공을 하셨나요? 아니요, 그러신 건 아니었어요. 워낙 애호가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즈를 지금은 하고 계시는 피아니스트. 재즈만 듣진 않으시겠죠? 네, 제가 하는 음악 중에서 오히려 재즈 씬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음악이 재즈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요? 재즈라는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은데,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뭔가, 저도 물론 클럽에서 뭐 정통 재즈나 어떤 그 하드밥이나 비밥, 뭐 스윙 이런 거를 연주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발표한 음악에서는 뭐 싱어송라이터랑 같이 발매한 앨범도 있고요. 가요곡도 있고. 그냥 발라드 이런. 발라드라고 말하면 발라드도 있고 리듬이 들어간 어떤 조금 신나는 음악도 하거든요. 발라드 하실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발라드라고 여쭤본 거라서. 그쵸. 그런 것도 하고요. 재즈가 아닌 어떤 클래식 피스 같은 곡을 지박 씨랑 발표하기도 했었고. 아주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계시네요.
아니면 뭐 재즈 말고도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따로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최근에 다녀온 전시가 있는데요. 네. 사카모토 류이치의 전시에 다녀왔어요. 네. 네. 워낙 그분을 존경하기도 하고 전시도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말도 주위에서 많이 들었고 그 전시가 초반에 할 때 그 분께서 직접 오셔서 피아노 연주도 하셨는데 제가 그걸 안타깝게 놓쳐가지고 네, 그랬는데 어쨌든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굉장히 그런 미술 작품이랑 전기 과학이랑 합작을 해서 이렇게 음악이 연주되게 나오는 어떤 그런 전시물도 있었고요. 영상이랑 결합해서 나온 것도 있었고 천장에 영상을 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뭐 물이 떨어지면서 음악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었고 굉장히 되게 좋았어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접하니까 또 다르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네, 네. 좋았겠어요. 전 이분 다큐멘터리가 최근에 하나 또 나오고 몇 네. 년 전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네. 그분은 이제 음악도 음악이지만 소리 자체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네. 그쵸. 이분 몸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많이 괜찮아지셔서 다시 요즘에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아티스트들이랑도 작업 많이 하시죠, 보라님? 네. 어떻게, 뭐, 같이 팀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인보라 트리오라는 팀으로. 만드셨네요. 아까 정트리오 꿈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정트리오는 이제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인데요. 네. 인보라 트리오는 뭔가요? 제가 피아노를 치고요. 네. 임경진이라는 친구가 콘트라바스 치고 그다음에 김영진이라는 친구가 드럼을 치고 있고요. 그 팀으로 제가 발매한 음반이 인보라 트리오 1집, 2집이 있고요. 네. 트리오 음반만 따로 있군요. 네, 트리오 음반만 또 따로 있고 또 저의 개인적인 프로젝트 음반도 또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세요? 같이 활동하는 거와 혼자 활동하는 거 어떤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양날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팀으로 오래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연주하는 프레이즈, 연주하는 언어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게 조금 달라진다. 어느 날의 무드나 어느 날의 톤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면은 그 사람의 어떤 기분이나 컨디션 상태까지도 우리가 이제 서로 들키지 않고 싶은 측면까지도 서로 알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를 읽어주고 또 반응해주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좋은데 또 이렇게 또 너무 의지하게 되면 또 그런 것들도 좋은 면들도 있고요. 그러네요. 적당하면 참 좋겠네요. 네. 다양한 분들이랑 또 하게 되면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다른 면들이 있고 솔로로 활동할 때는 외롭지만 그 다른 사람과 맞춰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자유로운 만큼 또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최근에 사진작가 송철희 작가님이랑 같이 한 사운드로잉이라는 컨셉의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또 사진이 이제 영상으로 나오면서 제가 이제 피아노 솔로로 연주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또 그 압박감 때문에 전날에 잠을 전혀 자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때는 또 멤버들도 많이 생각나고 그랬어요. 네. 그쵸. 외롭거나 또 그렇거나. 네. 그럼 이렇게 같이 작업하실 때 팀원을 그러니까 보라님이 직접 구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기준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일단 그 기준이 제가 좀 확실한 편인데요. 뭔데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근데 인간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고 얼마나 많이 저한테
저의 음악에 네. 저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주느냐, 신경을 쓰느냐,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굉장히 섬세하게 반응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네. 그게 뭔가 이기적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리더로 이제 이끌어가는 음악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이 음악이라는 게 귀로 듣는 건데, 네. 이제 본인의 음악만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같이 팀을 또 꾸리려면 상대방 특히 이제 피아노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음악적인 면까지 예민한 감각까지 두루 갖추고 계신 분들이 지금 같이 연주를 하고 계시는 임보라 트리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임보라님의 곡을 한 곡 듣고 올 텐데요. 트리오 곡인가요 혹시? 네. 뭐 듣고 올까요? 트리오 곡인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또 스페셜 게스트로 아코디언 연주하시는 유승호 씨를 섭외를 해서 그 피아노 트리오 버전이 아니라 그 같이 연주한 퀄텟 버전으로 연주가 된 왈츠 포 미 듣고 싶습니다. 네, 왈츠 포 미. 그럼 이게 트리오 버전도 있네요. 트리오 버전 이제 트리오 연주를 할 때가 있고요. 네. 그 음반에서는 아코디언이랑 같이 한 퀄텟 버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저 혼자 솔로로 연주한 버전이 수록되어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임보라 트리오 플러스 알파 퀄텟이 연주한 곡 듣고 올게요. Waltz for Me.